두 분들이 그 첫 번째 대결이 1970년대 시민당 전당대회에서 두 사람이 맞붙었죠? 1970년 1월 26일 서울시민회관에서 있었던 시민당 임시 전당대회 실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YS의 가장 뼈아픈 패배인 거죠, 본인에게는. 그러니까 40대 기술론이라는 걸 본인이 이제 치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YS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YS 같은 경우에 당선 수락 연설문도 미리 좀 써놨다는 얘기도 있고, 미리 준비해놨었죠. 그리고 당시 이제는 속보가 지금처럼 나오던 시절이 아니니까 일부 신문사에서는 김영삼 신민당 대통령 후보 당선 이렇게 기사도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DJ가 역전을 합니다. 당시 이제 지방에 있던 대의원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하잖아요, 전당대회. 그 숙소인 여관이랑 저기 여인숙들 찾아가면서 읍소해가지고 표를 좀 가져왔다. 사실 저는 이게 더 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했는데 후보가 당시 3명이 있었어요. YS, DJ, 그리고 이철승이라고. 근데 YS는 부산, 영남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DJ는 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광주. 그렇죠. 이철승은 전주, 전북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철승이 결국은 DJ의 손을 들어줘요. 일종의 호남의 연대라고 할까? 그 표가 이제 DJ한테 가면서 구도 자체가 이제 DJ한테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YS가 졌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치고 나갔던 전당대회에서 졌단 말이에요, DJ. 네,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했을 건데 결국 이제 경선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DJ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러면은 당시에 양김 씨라고 그랬거든요. 삼김이 아니고. 양김 씨. 예, 양김. 그러면 이거를 김대중, 김영삼으로 쓸 건지, 김영삼, 김대중으로 쓸 건지. 이거 이제 기자들 나름대로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김영삼이 앞서가고 40대 기수는 먼저 하는 거 맞는데 어쨌든 후보는 김대중이 됐으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제 YS가 그래도 후보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일설에는 혼자 있을 때는 뭐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그게 이제 DJ가 그때 71년 대선 때 본인은 장충당에서 연설하면 막 몇만 명, 수십만 명이 오잖아요.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본인은 DJ를 도와 지방 유세를 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때 숙소 들어가서 주무시면서 우셨대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신데. 그런데 결국 당시 이제 선거 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졌는데 그거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S 입장에서는 내가 나갔으면 이겼을 건데 아마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YS 하면 타고난 정치 감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잖아요. 시원시원한 매력이 있어서 주위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반면에 DJ는 꼼꼼하고 차근차근 주위 인물을 포섭해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둘이 정반대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의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제 기억하기로는 87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버님하고 DJ 두 분이 이제 여러 차례 단일화 때문에 이제 만나시고 뭐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버님이 이제 저를 보시고 현철이 오라고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아버님하고 뭐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생겼네. 아버님보다 뭐 정치를 하면 훨씬 잘하겠는데 뭐 일부러 그런 덕담 비슷하게 또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두 분이 이제 만나셔서 이제 대화를 하실 때 뭐 아버님은 항상 좀 과단성 있게 도돌적으로, 뭐 DJ는 좀 논리적으로 신중하게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 스타일이 워낙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합의문을 만들게 되잖아요. 회의장에 들어가면은 아버님은 A4 용지 몇 자 들어가지도 않아요. 워낙 글씨를 크게 쓰시니까. DJ는 메모지도 작은데 그 안에 깨알같이 글을 쓰셔가지고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글씨도 잘 보일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막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이제 하시니까 아유 뭐 이런 거 다 됐고 내가 오늘 이렇게 써갖고 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갑시다. 이대로 갑시다. 성격이 화통하시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DJ는 좀 멋쩍긴 한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크게 틀린 말도 아닌데 이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하죠 뭐 하는 식으로. 두 분이 정말 다르시네요. 네, 완전히. 자식이 봐도 저렇게밖에 평가하기 힘든. 뭐 김대중 대통령 경우는 대통령 되셨을 때 쓰셨던 국정 노트가 있거든요. 오늘은 무슨 일을 챙겨야겠다, 뭐를 잊지 말고 강조해야겠다. 매일같이 노트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상대를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봐야 되고, 김영삼 대통령님은 뭐 말을 잘하시고 논리적인 그런 분은 아니지만 어떤 동물적인 감각, 상황을 금방 파악해가지고 내가 밀어붙일 때다. 지금은 불리하니 후퇴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순간적으로 딱 해내시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따로 이렇게 단둘이 뵌 거는 85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있던 학교에 그분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공부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두 분이 협력해서 이 민주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고 저한테 용돈도 좀 주시고, 그때 또 용돈이 좀 바닥 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그때 주셔서 좀 요긴하게 잘 썼죠. 용돈을 궁금했어. 용돈 주셨을까 했는데 주셨어요. 아니 저 얘기는 맞을 거예요. 원래 YS가 정치 자금이 들어오면 그 옛날에 왼쪽 포켓에 들어서 바로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자, 이 의원 뭐 집행원들은 주는 거예요, 그냥. 상도동계가 그렇게 운영이 된 겁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그런 걸 후회했다고 아들들이 평가가 정확하죠.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랑. 오늘 제가 간만에 좀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 했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DJ의 국정일기를 살짝 빌려왔습니다. 원본을요? 원본으로 제가 빌려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직접 적으신. 네네. 만져도 돼요? 살살 다뤄야 됩니다. 예. 우와. 근데 다 한자로 적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네. 읽을 수가 없어. 다 한자야. 한자 아니면 영어네요. 쉽지 않네요, 이거 읽기가.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네. 맞습니다. 근데 밑에서 보좌하고 같이 일하기에는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든 스타일. 그래서 DJ 밑에서 관료나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서 메모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찬 총리도 이 수천만 몇십 건 있다고, 원래 메모하는 버릇들이. 근데 그 DJ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첫 번째 사건이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 이름은 사실 김대중 납치 사건인데 납치 사건이 아니에요. 살인 미수 사건이죠. 죽이려고 했었던 거니까. 이게 너무 어이없는 납치였어요. 그냥 호텔에서 데리고 그냥 바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배를 태웁니다. 가는 중에 원래는 수장을 시키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근데 미국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기사부터 먼저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언론에서 다뤘구나. 이게 너무나도 허술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정보망에 걸렸을 것이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DJ를 태우고 가던 그 배에 위로 헬리콥터가 엄청 떴다고 합니다. 기억상.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론가 또 막 이동을 했는데 자택 앞에 그냥 내려줬대요.
자택 앞에 그냥 내려줍니다, 실제로. 잠깐만. 리무진 서비스도 아니고 공항. 그래서 이게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누가 시킨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중앙정보부에서 단독으로 한 거다. 이 납치가 가능하고 살인이 가능한, 야, 정말 무서운 시대 같아요, 그죠?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인데 한 정치인이 경찰에게 싸대기를 날린다고 합니다. 싸대기를요? 79년 8월 달에 YH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YH 무역이라는 데서 거기에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이 여공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 그 시민당사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아이고 이거 뭐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농성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준 거죠. 그런데 이 정권이 가만두겠냐고요, 그 여공들을요.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강제 진압을 한 겁니다. 사실 아버님께서 처음에 대치하고 있을 때 이제 경찰 책임자가 저 여공들 저희들 데리고 나가야 되겠으니까 좀 내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정치인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멱살 잡고 정강이를 치고 뭐 이러셨단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막아섰던 국회의원들, 당원들, 기자들 할 것 없이 그냥 전부 다 엄청 구타당했어요. 적인 정치, 살인 정치를 감행한 이 정부는 피랑도 놀지 않아서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쓰러지는 방법도 무차별히 쓰러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영원해 두는 것이다. 판타지 같은 시대였어요, 정말. 어쨌든 그 YH 사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노사의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정권의 운명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판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진압이 되고 나니까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판 자체로 YS가 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하나는 왜 여공들이 신민당 당사로 가지? 왜 하필? 왜 하필 야당 당사로 가? 그냥 돈 못 받으면 사장 집에 가는 게 맞지. 요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YH 사건이 부산하고 마산의 노동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부마 항쟁의 시발점이 되는 건데, 부산 마산이면은 기반이 누구예요? YH죠. 그 이후 실제로 이제 총재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국회의원 제명 당하는 거니까 엄청난 실현인 거죠, 사실. 저 YS가 그 단식 농성도 했었잖아요. 제가 알기엔 뭐 단식 농성의 원조다. YS가 단식을 왜 했느냐,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 전두환 정부 당시에 가택연금에 당했잖아요. 네. 나를 감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좀 조건으로 내걸었고 23일간 단식 투쟁을 했죠. 이때 이제 YS의 유명한 어록이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나를 해외로 보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를 시체로 만든 뒤에 해외로 붙이면 된다. 뭐 이렇게 YS가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 YS 단식 농성이 계속되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당시에 YS를 억지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S는 단식을 이어갔고, 그러면은 정권 입장에서 보면 단식을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안기부 직원들을 동원해서 최후의 방법을 썼는데 한승현 씨 어떤 방법 썼을 것 같아요? 최후의 안기부에서? 방법이니까 아마 뭔가 잠이 들락말락 할 때 막 입에다가 뭘 넣었다든지 강제로 이렇게 좀 먹게 하는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안기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기부가 했다고 보기에는 좀 유치한 방법이에요. 유치하다. 유치하다. 안기부가 했다고 보기에는 좀 유치한 방법이에요. 유치하다. 유치하다. 그러니까 병실 앞에 고기를 구워 먹었답니다.
냄새. 아이고. 정신 앞에서요? 불고기를, 그러니까 양념이 돼 있는 불고기를 구워 먹으면 이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YS가 동해가지고 밥을 먹었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야당 정치인이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는데 그 고기 냄새에 넘어가가지고 밥을 먹었을 것이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되게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한데요.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5일 동안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TV 보니까 무슨 먹는 광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쳐버리겠다. 환장합니다. 그거 환장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진짜. 삼겹살은 좀 약하고 사실 라면이었으면 끝났다고 봐야 돼요. 라면 냄새는 참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그럼 YS가 민주화를 위해 이렇게 단식 농성을 벌일 때 DJ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망명주의던 DJ는 김영삼 씨를 구출하라고 적힌 이제 플랜카드를 들고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백악관까지 연가투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2006년 당시 공개된 김대중의 비밀 문서 중에는요, 네네. 미국에 있던 김대중의 YS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양김의 어떤 라이벌 구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그걸 넘어서 민주화 공지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서 멈추게 됐습니까?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이 찾아와서 강곡희에 설득을 했다고 해요. 아하. 나이는 당신이 DJ보다 젊은데 그래도 당신이 먼저 대통령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설득을 했었다고 하고 어찌됐든 이 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수환 추기경의 설득으로 YS가 단식을 멈췄다고 합니다. 본인은 여야가 소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직선제 합의해서 개헌이 확정되면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후임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12월 16일로 나가선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중반절을 넘어서면서 각 정당들이 득표를 이익한 총력태세에 들어갔습니다. 16년 만에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된 국민들이 크게 호응을 보임에 따라서 유세장은 갈수록 그 열기가 뜨겁기만 합니다.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를 제창한 민정당 노태우 후보, 군정정책을 내세운 민주당 김영삼 후보, 군민정치를 내세운 평민당 김대중 후보, 공화당의 지적을 심판받겠다는 김종필 후보 등은 각종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13대 대선 후보로 나갔단 말이에요. 태우가 박정희 전두환 뒤를 이어 정권을 잡느냐, 아니면 건국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루느냐.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죠. 87년 대선 당시에 YS가 총재로 있었던 통일민주당에 DJ가 들어오지 않고요, 통합민주당을 만들어서 대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그렇죠. 양김이 이제 단일화를 실패를 해가지고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대선 패배가 DJ 책임이라고 이제 완전 몰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YS도 굉장히 DJ를 맹비난했잖아요. 이거 정권 교체가 안 된 게 DJ 때문이다 하면서 이건 한 팀 아니다. 이거 라이벌이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같이 카메라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나올 일이 있다, 언론에. 그러면 DJ에게 카메라가 돌아가는 걸 그것조차도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그럴 때 YS가 옆에 있는 측근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저거 무슨 중요한 얘기 하나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DJ한테 돌아가는 카메라를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근데 그러면 과연 그 귓속말로 무슨 얘기를 했냐라는 기자 질문에 그냥 뭐 덥다, 문 좀 열어라.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로 카메라 시선 확 끈. 진심으로 DJ를 견제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약간 조금 소심하기는 하네요. 네.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 이제 정상회담 할 때 아침에 조깅하기로 하고, 조깅을 한다면 그냥 살살살살 뛰면서 뭐 이런저런 외교적인 얘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달려버리고 내가 이겼다. 이겼다.
근데 클린턴 대통령하고 뿐만이 아니고 필리핀의 이제 라모스 대통령하고도 조깅은 아침에 하고 이제 농구는 이제 오후에 하는데 아침에 조깅은 이겼어요. 그런데 농구는 진 거죠. 졌더니 어떻게 했냐? 예정에도 없던 수영하자. 예정에도 없는 거를 대통령 불러놓고 해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다행이다. 이겨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199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네네. YS와 DJ는 치열한 유세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당시 DJ가 기자회견을 열자 YS도 다음날 아침 급하게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네. 이 기자회견에서 김영삼은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DJ는 나한테 늘 담배를 얻어 피웠던 사람입니다. 라고 발언을 해버리게 됩니다.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탓에 특별한 발표 내용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해버리게 돼가지고 오히려 DJ를 공격하려는 의도였다가 웃음거리만 내 그러한 기자회견이 돼버렸습니다. 이때 따로 출마했었던 것 때문에 결국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분은 같이 하기 힘들어요. 뭐 성향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비전 자체가 서로 너무 달랐었기 때문에 그런 것로 갈라진 거지 완전히 그냥 권력에 눈이 먼 욕심쟁이처럼 또 그려지는 건 저는 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